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저는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7살 손녀 에밀리가 사라진 지 불과 3분. 주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25년간 연방수사국에서 800건의 실종 아동 사건을 해결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손녀가 사라졌을 때 저는 그저 무력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미국보다 느릴 거야. 동료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그 안에 찾지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38분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000대의 CCTV, 인공지능 실시간 추적, 그리고 7분 만에 찾아낸 손녀의 위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25년간 꿈꿔온 시스템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스템이 제 손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캐서린 맥스웰입니다. 올해 63살이고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25년간 실종 아동 전담반 수석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국제아동안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었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5년간 800건이 넘는 아동 실종 사건을 해결했어요. 매번 똑같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첫 3시간이 생사를 가른다는 것이죠. 연방수사국에서 배운 철칙이 있습니다. 아동 실종 후 첫 3시간,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72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시스템과 절차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바쳤어요. 미국의 앰버 알럿 시스템을 아시나요? 아동 실종 시 즉시 전국에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이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년 전 은퇴했을 때 제 머릿속엔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찾아준 아이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찾지 못한 아이들까지요. 그 모든 기억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 토마스는 68살입니다. 전직 해군 대령 출신이에요.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혼한 후 양육권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손녀 에밀리가 있습니다. 7살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천사 같은 아이예요. 에밀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아팠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죠.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때는 범죄자를 쫓아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주말마다 에밀리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걷는 시간,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 1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우리 집 거실에서였어요. 에밀리가 제 무릎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화려한 음악과 춤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케이팝이에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한국 가수들이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확실히 화려했어요. 그래, 에밀리. 예쁘네. 하지만 솔직히 제겐 그냥 음악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 저 한국 가보고 싶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친구 엠마가 한국 다녀왔는데요. 너무 재밌었대요. 그때 남편 토마스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우리 은퇴 기념으로 여행 한번 가볼까? 에밀리도 원하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그렇게 먼 곳을요? 비행기로 14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에요. 우리 나이에 장거리 여행이 괜찮을까요? 게다가 제 무릎 상태도 좋지 않은데요. 엄마,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딸 제시카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범죄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여기 봐요.
제시카가 보여준 화면에는 각 나라의 범죄율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범죄율은 정말 낮았어요. 특히 강력범죄나 아동대상 범죄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통계를 보니 확실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통계는 좋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좋아요, 할머니. 제발요. 에밀리가 제 목을 껴안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제발 가요, 제발. 그 간절한 눈빛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에밀리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녀는 특별했으니까요. 알았어, 에밀리. 한국에 가자. 토마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박 4일 정도면 충분하겠지? 우리는 그날 바로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2주 후인 11월 24일 출발로 예약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은 안전할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토마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캐서린. 우리가 잘 지킬 거야. 에밀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 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한국어 기초회화 앱을 다운로드했고 한국 대사관 비상 연락처도 저장했습니다. 국제 로밍도 3개 회선 모두 신청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11월 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출발 나흘 전이었죠. 저는 옛 동료 마크 존슨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크는 현직 연방수사국 요원으로 국제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DC 중심가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마크가 파스타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좋지. 근데 캐서린, 한 가지만 조심해. 마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시스템이 우리랑 많이 달라. 언어 장벽도 크고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도 다르지. 특히 아동 실종 같은 경우에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선진국이잖아. 통계도 좋던데. 선진국 맞아.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 대응 속도는 글쎄. 우리 앰버 알런만큼은 아닐 거야. 그리고 언어 문제가 제일 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초동 대응에서 시간을 많이 잃어. 포크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에밀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기지 않을 거야. 조심하면 돼. 마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해주는 거야. 에밀리를 절대 혼자 두지 말고 항상 손을 잡고 다녀. 특히 공항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더 조심하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마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에밀리가 길을 잃으면? 한국어도 못하는데?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토마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잘 지킬 거야. 하지만 25년 경력이 말해주더군요. 완벽한 안전은 없다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GPS 추적 팔찌 2개였어요. 하나는 에밀리 손목에, 하나는 신발에 넣으려고요. 그리고 에밀리의 최근 사진 10장을 프린트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엄마,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 제시카가 제 준비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뽑으세요? 혹시 모르잖니? 저는 사진들을 지갑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길을 잃으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찾을 수 있잖아.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아동 실종 사건 해결률도 높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너무 많은 비극을 봤어요. 부모들이 단 몇 초 방심한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린 사례들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는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이 왔습니다. 출발 당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에밀리는 너무 신이 나서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가요. 한국 가는 거예요. 에밀리가 분홍색 백팩을 메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 백팩 안에는 인형과 색칠 공부책이 들어있었죠. 공항까지 차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은 늘 그렇듯 붐볐어요.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대한항공 직항편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서자 한국인 승무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영어도 유창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창가 좌석에, 제가 가운데, 토마스가 복도 쪽에 앉았어요.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신나했습니다. 할머니, 구름이 보여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저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려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순전히 관광만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아동 안전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에밀리 쪽을 쳐다보게 됐어요. 에밀리는 승무원이 준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 조금 망설였지만 에밀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역시 익숙한 게 편하더군요. 밤이 됐습니다. 기내등이 꺼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어요. 저는 수면제를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하루가 지난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게 있었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 공항들보다 훨씬 더요. 하지만 피곤함에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14시간 동안 거의 자지 못했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3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과 세미나 참석입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입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짐을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토마스와 함께 우리 짐을 찾았습니다. 3개의 큰 캐리어가 나왔죠. 에밀리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있어. 저는 에밀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백 명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렌터카 업체 찾아볼게. 여기서 기다려. 토마스는 안내 책자를 들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면세점, 편의점, 커피숍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제시카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저는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하구나. 다행이네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에밀리도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내가 잘 지킬게. 저는 에밀리 쪽을 힐끗 봤습니다. 에밀리는 제 옆에 서서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엄마, 호텔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알았어. 통화가 30초 정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시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에밀리가 없었습니다. 에밀리?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에밀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요. 단 3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발머리의 작은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홍색 백팩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25년간 800건의 사건을 해결했던 그 냉철한 연방수사국 요원 캐서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였어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단 30초 전화를 받는 동안 고개를 돌린 그 짧은 시간에 에밀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7분. 바로 그 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3시간, 이 시간 안에 에밀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 손녀가 사라졌어요. 저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7살 여자아이. 금발. 분홍색 백팩.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손으로 에밀리의 키를 표현하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렌터카 데스크에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에밀리가 사라졌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전화 받는 사이에 토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직 해군 대령, 전쟁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 남자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언제 사라진 거야?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방금. 30초 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1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경찰을 불러야 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손녀가 사라졌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30대 남성 직원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손녀가 사라졌어요. 7살 여자아이예요. 저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남성 직원의 영어가 유창했어요. 언제 사라졌습니까? 지금. 방금 전이요. 4분 전쯤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3시 51분. 이미 4분이 지났습니다.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공항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분. 아니, 이제 6분이에요. 미국이었다면 벌써 앰버 알럿이 발령됐을 거예요. CCTV 확인, 출구 봉쇄, 전 직원 비상동원.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방수사국 훈련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첫 10분이 중요하다. 반경을 넓혀 수색해라. 출구를 봉쇄해라.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제 권한도, 팀도, 시스템도 없었어요. 3시 55분. 공항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30대 남성 경찰과 20대 여성 경찰이었어요. 그들은 무전기를 차고 있었고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성 경찰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손녀분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세요. 7살, 금발, 파란 눈, 분홍색 백팩, 흰색 운동화를 신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키는 120cm쯤 되고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경찰이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 느려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벌써 모든 출구가 봉쇄됐을 텐데요. 전 직원이 움직였을 거예요. 토마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캐서린, 진정해.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3시 58분. 11분이 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매뉴얼에 따르면 10분 안에 초동 대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성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금 1층 전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동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매 초가 중요해요.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수색에 나섰어요.
토마스와 함께 1층을 뛰어다녔습니다. 면세점, 편의점, 화장실, 음식점. 모든 곳을 확인했어요. 에밀리, 에밀리. 목이 쉬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에밀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무릎이 아팠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빠르게 뛸 수가 없었어요. 젠장, 이 늙은 몸뚱이.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젊었다면, 제가 건강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텐데요. 45분. 18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에게 달려갔어요. CCTV를 확인해야 해요. 즉시요.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성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분이나 지났어요. 미국에서는 즉시 CCTV를 확인해요.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사진을 배포하고 전 직원이 움직여요. 여성 경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우는 얼굴, 무서워하는 얼굴. 손녀가 지금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4시 10분. 저는 공항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토마스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마셔, 캐서린. 정신 차려야 해.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다른 부모들에게 해줬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손녀예요. 제 인생 전부인 에밀리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토마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어. 단 30초만 에밀리를 못 봤는데. 토마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어요. 800건을 해결한 전문가가 자기 손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동료 마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달라. 대응 속도가 우리만큼 빠르지 않아. 그 말이 맞았나 봅니다. 23분이 지났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문득 최악의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미 공항 밖으로 나간 건 아닐까요? 혹시 누군가 데려간 건 아닐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에밀리는 분명 공항 안에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너무 많은 최악의 경우를 봤거든요. 아이가 사라진 후 다시는 찾지 못한 경우들을요. 4시 12분.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보안팀장 김준호입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을 제가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를 찾아주세요. 저는 김준호 팀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7살이에요. 금발에 분홍색 백팩을 메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믿어주세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습니다. 시스템?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보다 나을 리 없는데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25분이나 지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준호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가시죠. 거기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빨리요. 김준호 팀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4시 15분. 28분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거대한 방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보였어요.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여러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방수사국 본부의 통합상황실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김준호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총 6,00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곳에서 통합관제됩니다. 6,000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도 2,000대 정도였어요. 6,000대면 거의 3배입니다. 6,000대요? 토마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확히는 6,200대입니다. 김준호 팀장이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이쪽이 이수진 분석관입니다.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가죠.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기술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저희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에밀리를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 휴대폰에 에밀리 사진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의 최근 사진을 보여줬어요. 2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제 휴대폰을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에밀리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어요. 이 사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6,000대 CCTV 영상을 분석합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얼굴 인식, 옷차림, 체형, 걸음걸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죠.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3분에서 5분? 6,000대의 카메라 영상을 그렇게 빨리 분석할 수 있다고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수진 분석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진행률 10%, 20%.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4시 17분. 3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분석 완료. 매칭 결과 32건입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공항 로비 영상이 나타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토마스가 소리쳤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분홍색 백팩을 맨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금발 머리, 분홍색 원피스, 흰색 운동화. 에밀리. 저는 화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에밀리예요. 이수진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에밀리였어요. 확실했습니다. 3시 47분 20초 에밀리가 1층 로비를 벗어나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수진 분석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다른 CCTV 영상이었어요. 에밀리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3시 48분 10초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합니다. 이수진 분석관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화면은 계속 전환되며 에밀리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에밀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면세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2층 면세구역으로 보안요원 집결. 금발 7살 여아, 분홍색 백팩 착용. 즉시 수색 시작.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동합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에밀리는 2층 면세구역을 걷고 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을 잃은 게 분명했어요. 4시 19분. 32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를 찾았습니다. 위치를 알았어요.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3시 49분 2층 동쪽 면세점 앞을 지나갑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계속 추적했습니다. 화면에서 에밀리가 멈춰 섰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하니 큰 인형이 보였습니다. 면세점에 전시된 인형이었죠. 저 인형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밀리가 인형을 보러 갔다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에밀리는 인형을 한참 보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원래 왔던 길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길을 잃었네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3시 51분 2층 동쪽 복도로 이동합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또 전환됐습니다. 에밀리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표지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왜요? 왜 멈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층 동쪽 화장실 근처 일부가 사각지대입니다. CCTV 설치가 안 된 구역이에요. 사각지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에밀리를 놓친 건가요? 아닙니다. 김준호 팀장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 카메라를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수진 분석관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4시 21분. 화면에는 여전히 빈 복도만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에밀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4시 23분. 36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또 놓치는 건가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2층 동쪽 화장실 앞입니다. 화면이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였어요. 그리고 거기 벤치에 에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저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울고 있어요. 에밀리는 벤치에 앉아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분홍색 백팩이 여전히 등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2층 동쪽 화장실 앞. 금발 여아 발견. 지금 즉시 이동. 무전기에서 급한 응답이 들렸습니다. 이해. 30초 안에 도착. 30초.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화면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에밀리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에밀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화면 속 남성이 에밀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밀리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를 건드리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물론 화면 속 사람은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죠. 김준호 팀장이 무전기로 급하게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 빨리. 상황 주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발 에밀리를 해치지 마세요.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니 그 남성은 에밀리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 사람, 에밀리를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남성의 옷에 뭔가 써 있었어요. 배지였습니다. 인천공항 직원이라고 한글로 써 있었죠. 공항 청소 직원입니다. 김준호 팀장이 확인했습니다. 에밀리를 발견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에 보안 요원 2명이 뛰어왔습니다. 청소 직원이 그들을 보고 에밀리를 가리켰어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에밀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에밀리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에밀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에밀리가 보안 요원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4시 25분. 38분 만이었습니다. 38분 만에 에밀리를 찾았어요. 에밀리를 찾았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토마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캐서린, 괜찮아. 에밀리를 찾았어.
김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지금 1층 보안실로 이동 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가시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에밀리를 만나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곧 에밀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보안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에밀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꽉 안았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우리 에밀리.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에밀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토마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에밀리가 제 목에 매달려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계속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 에밀리. 이제 괜찮아.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가 널 절대 놓지 않을게. 보안 요원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1층 로비에서 예쁜 인형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보러 2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할머니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길을 잃고 화장실 앞 벤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인형. 그 인형 때문이었구나. 저는 에밀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에밀리를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김준호 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천만에요. 김준호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8분. 미국에서도 이렇게 빨리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30분 후, 저희는 공항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핫초코를 마시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김준호 팀장과 이수진 분석관이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준호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에밀리를 찾은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3시 47분 에밀리 실종 3시 55분 공항 경찰 도착 및 초동수색 4시 12분 통합관제센터 인공지능 분석 시작 4시 17분 에밀리 첫 포착 4시 25분 에밀리 발견 및 확보. 총 38분이 걸렸습니다. 이수진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평균 실종 아동 발견 시간은 42분입니다. 전 세계 주요 공항 중 가장 빠른 수준이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42분요? 미국 주요 공항은 평균 2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저희도 그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2018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6,000대의 CCTV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그리고 실시간 보안 요원 배치 시스템을 연동했죠.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군사작전 수준이에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 정도요. 김준호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2018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완성됐습니다. 예산은 약 500억 원이 들었고요. 5년. 500억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동 안전을 위해 그만큼 투자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인천공항만이 아닙니다. 김준호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역이 이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5만 대의 CCTV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00만 대가 넘습니다. 100만 대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인공지능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아동 실종 사건 해결률은 99.8%입니다. 평균 발견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요. 토마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아동 실종 사건 해결률은 90%, 평균 발견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99.8%.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세이프 리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시스템이죠. GPS 팔찌와 전국 CCTV가 연동되어 실종 신고 즉시 위치를 추적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연방수사국에서 25년을 일하면서 꿈꿔왔던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예산 문제, 프라이버시 논란, 기술적 한계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김준호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 한 명이 정말 소중합니다. 김준호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아동 안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스템도 그런 관심에서 시작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아동 안전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2012년에는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어요. 2018년에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스마트 세이프티 시티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20년입니다. 단 20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아동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미국이 50년 동안 만들지 못한 것을 한국은 20년 만에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통계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99.8%의 해결률, 평균 2시간 30분의 발견 시간. 토마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연방수사국에서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어. 한국이 그걸 증명해 준 거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요. 한국이 제가 꿈꿔왔던 세상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준호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연방수사국에서 25년간 아동 안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단 하루 만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천공항 시스템을 미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1시간 후, 김준호 팀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할머니의 경험과 저희 시스템이 함께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답장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K-팝과 삼성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 기술과 인간애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 DC에서 한국형 아동 안전 시스템 도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어요. 연방수사국 요원들, 경찰관들, 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아동 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8분 만에 제 손녀를 찾은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최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스크린에 인천공항 통합관제센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월 수십 명의 직원들, 첨단 시스템들. 한국은 100만 대의 CCTV,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 해결률 99.8%, 평균 발견 시간 2시간 30분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입니다. 저는 에밀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손녀 에밀리는 한국의 이 시스템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3시 47분부터 4시 25분까지의 38분간의 기록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20년 만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한 젊은 연방수사국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요원님,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시작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한국 갈 거예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에밀리, 꼭 다시 가자. 이번엔 할머니가 제대로 한국을 보고 싶어. 그 나라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좋아요. 에밀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가 손녀를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기 이전에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6,000대의 CCTV,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실시간 대응 체계.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했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연방수사국에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가 사라졌을 때 저는 그저 무력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그런 저를 구해준 건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38분.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나요? 하지만 실종 아동의 가족에게 38분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은 그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은 아이들이 안전한가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요. 기술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을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느껴보세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를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